살아온 당신, 이제는 잘 놀아볼 때. 꽃중년의 룰루랄라, 청춘을 깨워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청춘을 깨워라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 화장품 전문가 겸 뷰티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유현주 씨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주입니다. 아유, 어쩜 이렇게 말씀도 여성 하세요. 마이크에 조금 이렇게 네. 조금 직선으로 하시면 되고요. 정말 뷰티 전문가라서 그런지 또 천연 화장품 전문가라서 그런지 스튜디오가 밝고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아요. 광채가 납니다. 맨얼물로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침마다 세수할 때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 보면서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어떤 날은 피부가 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날은 푸석푸석해 보이기도 하고 까칠해 보이기도 하고 사실 마음에 드는 경우가 그닥 많지는 않아요. 네. 이제 안 좋아 보이는 날에는 좀 더 화장품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그중에서도 뭐 아침 피부, 저녁 피부 다 신경 쓰고 관리를 해야겠지만 조금씩 다르게 또 할 필요도 있겠죠? 네. 피부라는 게 우리가 잠잘 때 피부가 재생이 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녁에 피부를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네. 잠자는 시간 동안에 이런 잠자기 전에 그 잠자는 시간 동안에 피부가 재생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히터로 얼굴이 또 울그락불그락 많이 자극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클렌징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충분한 영양과 보습을 주고 주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물론 아침에도 이제 일어나셨을 때 클렌징을 잘 해주시고 또 자는 동안에도 피지가 분비가 되기 때문에 네. 불필요한 피지나 또 노폐물들은 아침에도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 그렇군요. 네. 저녁 때는 반드시 클렌징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게 좋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건 기본이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아침에는 또 이거 맞나요? 미온수보다는 뭐 찬물로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때요? 아침에 세안을 할 때 보통 찬물로 세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데 피부의 찬물은 좀 자극적이기 때문에 네. 항상 세안을 하실 때는 피부 온도와 비슷한 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미온수가 가장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또 잘못된 정보를 듣고 요즘 애들 막 하면서 찬물로 씻고 막 그랬는데 피부와 비슷한 온도로 네. 맞추는 게 좋다.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근데 제가 천연 화장품 전문가라고 이제 소개를 드렸잖아요. 네네. 천연 화장품에 관심을 어떻게 갖게 되셨어요? 직접 만들어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저는 제가 바르는 화장품들은 제가 전부 다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네. 제가 원래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고 또 트러블이 굉장히 잘 나는 피부다 보니까 네. 예전부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긴 했는데 네. 제가 대학교 때 그 뷰티 잡지 뷰티 파트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화장품들을 사용을 해보고 또 리뷰를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도 좀 자주 나고 어떤 제품들은 잘 맞기도 하고 또 어떤 제품들은 피부에 안 맞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피부에 어떤 걸 발라도 뭐가 빨갛게 자꾸 도돌도돌 올라오거든요. 네. 그런 고민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 약초로 된 약초 팅처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를 선물 받았는데 이게 트러블을 진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전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약초로 물을 만든 게 도움이 될까 했었는데 이거를 일주일 바르고 2주일 정도 바르니까 트러블이 가라앉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 자연의 치유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구나, 효과가 좋구나라는 네. 걸 알게 되면서 약초와 이런 허브를 공부하게 되고
또 이런 성분들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됐어요. 네네. 네, 그렇게 되면서 제가 내 피부가 필요로 하는 화장품들은 성분들을 좋은 걸로 해서 만들어 써야지라는 계기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다 보면 이 천연 화장품이라는 것은 그 화학 처리 같은 것을 하지 않은 재료잖아요. 그야말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만들 때도 그렇고 사용할 때도 그렇고 좀 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식물들도 독성이 있는 식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만큼 이제 효과가 뛰어난 것도 있지만 위험한 것들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용을 하실 때는 우리가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알러지 반응이 있다 하는 것들은 당연히 쓰시면 안 되고요. 네. 또 먹었을 때 문제가 없는데 발랐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미리 팔 안쪽이라든지 목에 가장 얇은 피부 있는 부분에 네. 먼저 테스트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꼭 피부에 사용을 하셔야 되고 또 그 양이라는 게 네.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탈이 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좋다고 해서 피부에 무작정 바르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적당량을 네. 소량 정도를 섞어서 희석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일반 화장품은 종류가 참 많아요. 그렇죠. 정말 일일이 많죠. 기억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리고 어디에 쓰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종류가 맞아요. 많은데 이 천연 화장품은 그에 비해서 종류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천연 화장품은 종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시중에서 네. 나오는 것만큼은 많지 않지만 필요로 하는 걸 또 만들 수는 있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이것도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이 있겠네요. 네, 천연 화장품으로. 맞아요. 네, 저희 오늘 이렇게 겨울철 이제 피부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콜스의 So Young.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청춘을 깨워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겨울철 피부 관리에 대해서 천연 화장품 전문가인 그리고 또 뷰티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유현주 씨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철에 그 화장 이야기하면 일단 피부에 보습이 우선이 아닐까 싶거든요. 맞아요. 예, 건조해지기 쉽잖아요. 네. 그러면 보습에 좋은 천연 화장품 하면 어떤 게 있나요? 우리가 겨울에 아무리 많이 발라도 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수분을 공급해주는 방법이 미스트를 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겨울철에는 저는 감귤을 이용해서 네. 미스트를 만듭니다. 아, 겨울에 네. 귤 많이 먹죠. 또. 그렇죠. 네. 과육은 먹고 껍질은 햇볕에 잘 말려서 네. 이제 뜨거운 물에 우려낸 다음에 글리세린만 첨가해줘서 미스트를 만들면 보습에도 굉장히 좋고 화이트닝에도 좋은 미스트가 만들어져요. 네, 그럼 감귤 끓인 물과 그 글리세린의 양은 네. 뭐 어느 정도 1대1 정도? 글리세린은 잘 몰라서. 밥 스푼으로 한 스푼. 아, 네, 아주 좀 무식하게 얘기했네요. 1대1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밥 스푼으로 한 숟갈, 네. 한 그리고 컵에 한 컵에 밥 스푼 한 스푼. 네. 네. 간단하네요. 굉장히 우리가 간단하죠. 감귤 껍질은 얼마든지 집에 네.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이걸로 또 천연 보습제 활용할 수가 있네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 주고 계신데요. 네. 1918번 청취자분께서 겨울철만 되면 피부 가려움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어요. 허벅지, 종아리가 심하고요. 얼굴도 가려운데요. 어떤 보습제를 쓰면 좋을까요? 하셨네요. 겨울철에는 이제 마찰도 많고 네. 또 바람도 많이 불고 온도차도 많다 보니까 피부에 균열이 많이 가요. 네. 그럴 때는 버터 종류라든지 네. 시어버터 요즘 많이들 바르시더라고요. 네네. 시어버터라든지 또는 좀 꾸덕꾸덕한 제형의 크림들을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네, 네. 네, 수분만 발라주시면 건조해지기가 쉬워서 네. 좀 꾸덕꾸덕한 제형으로 피부에 보호막을 만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주로 이제 샤워하고 나서 바로 바르는 게 좋겠죠? 네, 수분이 마르기 전에 네. 너무 물기를 다 닦지 마시고요. 수분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좀 꾸덕꾸덕한 제형의 제품을 발라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수시로 발라주는 건 어때요? 수시로 발라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바를 때 많이 바른다고 해서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조금씩 흡수시켜주면서 레이어링을 하듯이
얹어주시는 게 가장 많이 흡수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요런 피부 전반적인 허벅지 종아리뿐만 아니라 얼굴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많이 바르는 것보다 네. 조금씩 소량으로 여러 번 바르는 게 좋단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6609님께서는요. 저는 늘 입술이 건조해요. 립스틱 바를 때마다 입술을 보면 스트레스가 심하답니다. 유유.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 저 주변에서 많이 봤고요.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끔씩 왜 입술이 건조하면 또 이렇게 뭐가 일어나면 네, 뜯어내는 분들 맞아요. 그러면 너무 아프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늘 입술이 건조해서 네. 저는 이제 립밤을 만들어서 다니거든요. 아, 네, 네. 만들어서 바르고 다니는데 립밤을 바르실 때 또는 가지고 계신 립밤을 쓰실 때 피마자 오일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아주까리 열매에서 이렇게 추출하는 그런 오일인데 굉장히 끈적끈적한 오일인데 보습에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수시로 같이 섞어서 가지고 계신 제품에 섞어서 발라주시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피마자 오일을 위에 덧바르는 네, 것도 좋은 덧발라주시는 거네요. 것도 굉장히 좋고 네. 또 없으시다면은 요즘에 우리 바세린 같은 제품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것도 꾸준히 계속해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각질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네, 바세린도. 네. 그 립밤을 직접 만들어서 쓰신다고 하셨는데 립밤 만드는 거는 쉬워요? 립밤 만드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네. 그냥 집에 가지고 계신 올리브유나 네. 또 제가 말씀드린 피마자유, 네. 피마자 오일에다가 이제 우리 비즈왁스라고 해서 벌꿀 집에서 추출한 왁스가 있어요. 네. 그 왁스를 녹여서 섞어주기만 하면 돼요. 네. 오, 그런 왁스 같은 거는 어디에서 사요? 인터넷에 검색만 하시면 바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무슨 왁스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비즈왁스예요. 비즈왁스. 네. 립밤 겨울철에 뭐 많이들 쓰시잖아요. 네, 맞아요. 학생들도 수시로 쓰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네. 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1일 1팩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다 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능하면 1일 1팩 하려고 노력하는 1인 중 하나입니다. 노력하는 사람인데요. 네. 1인인데 얼굴팩 기존의 팩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또 손쉬운 방법이 있다면 천연 화장품으로 해서 집에서 팩 만들어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집에 과일들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중에서 바나나는 많이들 드시기도 하고 네. 집에 다 있더라고요. 네, 네. 예, 바나나와 꿀을 이용해서 팩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보습과 영양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바나나 반 개와 꿀 밥숟가락으로 1스푼. 네. 그리고 밀가루도 밥스푼으로 1스푼. 네. 3개를 으깨서 바로 세안 후에 발라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네요. 네, 너무 간단하죠. 오, 바르고 나서 바르고 나서 15분 정도 뒤에 물로만 헹궈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정말 촉촉한 피부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바나나의 성분? 바나나에 들어있는 성분도 그렇지만 꿀도 굉장히 피부에 좋습니다. 네. 꿀만 바르시는 것조차도 좋아요. 네. 굉장히 촉촉해지고 네. 피부에 윤기가 네. 생기거든요. 바나나는 뭐 흔하게 우리가 먹는 그럼요. 과일이고 꿀은 네. 뭐 어느 가정이나 다 있죠. 밀가루도 물론이고. 맞아요.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꿀 얘기가 나왔는데 네. 꿀에다가 뭐 설탕인가요? 그걸 넣어서 같이 발라주는 거는 어디에 좋은 건가요? 꿀에다가 하얀 설탕이어도 되고 흑설탕이어도 돼요. 네. 넣어서 얼굴에 발라주시면 스크럽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거는 또 보습이 아니고 스크럽이군요. 네, 근데 얼굴 피부에다가 하게 되면 조금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아까 입술 각질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네. 꿀에다가 설탕 1스푼 넣으셔서 입술을 살살살 문질러 주세요. 네. 그러면은 입술 각질 제거에도 굉장히 좋고 네. 보습에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피부에 혹시 각질 일어나는 분들도 샤워하면서 네. 그것도 이렇게 이용해 보면 좋겠네요. 너무 좋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습을 위해서는 바나나와 꿀과 밀가루. 네. 그다음에 각질 제거나 그런 걸 위해서는 꿀과 설탕. 네. 네. 뭐 흑설탕이든 흰 설탕이든 상관없어요. 네, 그렇군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뭐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또 네. 많은 분들 아는데 귀찮아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처음에는 귀찮아도 해놓고 나서 또 바르고 효과 보면 뿌듯해서 자꾸 하시지 않을까. 주변에서 보면 어떠세요? 그런 분들. 주변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하시는데 네. 한 번 쓰시고 두 번 쓰시고 나서 효과를 보시니까 네.
그때는 많이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쓰세요. 아, 그래요? 근데 이런 천연 화장품은 이제 한번 만들기 귀찮으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넣어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쓴다 한번 많이 만들어서 하는데 왠지 좀 오래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는데 맞아요. 보관하는 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유효기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나요? 일단 방부제 자체가 안 들어가고 만들다 보니까 냉장 보관하셔서 보통 방부제가 안 들어가면 한 달 내로 다 쓰시는 게 좋아요. 아, 냉장고에서 한 달까지 가요? 그래도? 한 달까지는 가요. 오, 네. 실온에 보관하는 건 안 되겠네요. 실온에 그러면. 보관했을 때는 이제 원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패할 수 있어서 꼭 냉장 보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뭐 한간에는 천연 방부제라는 게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게 정말 천연 방부제라는 게 있어요? 네, 천연 식물들에서 추출해낸 이제 방부 효과만 뽑아낸 애들이에요. 네. 천연 방부제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냉장 보관해서 3개월 정도까지 보관하실 수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근데 굳이 그런 게 이제 일반 가정에는 없을 수 있으니까 때는 만들어서 한 달 정도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자, 이제 또 나이 들어가면서 잡티가 늘어나. 맞아요.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리고 잘 안 없어져요. 특히 안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미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외선 차단이 중요하다. 뭐 햇살이 비치는 봄, 여름 뜨거울 때만이 아니라 겨울에도 그렇고 집에 있을 때도 요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것도 집에서 만들 수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는 이제 365일 발라주셔야 되는 건데 자외선 차단제는 이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브로콜리 다들 아시잖아요. 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굉장히 설포라판이라는 좋은 성분이 있어요.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성분인데 이 브로콜리를 삶은 물로 아침에 세안을 해주세요. 아, 브로콜리 삶은 물은 그냥 버리죠. 보통 드시고 물 버리시잖아요. 네. 근데 그 브로콜리 삶은 물로 세안을 해주시면 자외선 차단 효과도 있고 또 피부 진정 효과 또 염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브로콜리 이제 말씀하신 생각나는 게 혹시 양배추는 안 되나요? 비슷한 초록색 맞아요. 양배추도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양배추로도 팩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 네. 또 양배추 삶은 물도 버리지 마세요. 양배추 삶은 물은 또 담아서 토너처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 그건 또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네요. 그냥 제가 말씀드려 본 건데 양배추도 또 나름 효과가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네, 우리 집에서 흔히 먹는 양배추. 그것도 이제 삶은 물 토너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담아서 이렇게 뿌리면 되는 거예요? 네, 담아서 뿌리셔도 되고 또 세안하시는 것처럼 얼굴을 헹궈주셔도 좋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겨울철에 피부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게 두피 관리인데요. 두피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샴푸를 직접 만들어 쓰는 편인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서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왜 우리 화학 계면활성제 좀 무섭잖아요. 그렇게 화학 계면활성제 무서울 때는 샴푸 후에 두피 딥 클렌징을 저는 해주고 있어요. 두피만 따로 클렌징을 한 번 더 해주는데 페퍼민트 티백. 우리 집에 티백 많이 있으시잖아요. 차 많이 마시죠. 페퍼민트가 시원하기도 하고 좀 이제 이런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페퍼민트 티백을 한 컵 우려내신 다음에 식초를 밥스푼으로 한 스푼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샴푸 후에 두피에다가 적셔주시면서 딥 클렌징을 해주시면 이런 화학 계면활성제로 자극된 두피도 진정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아, 오늘 저도 꿀팁 많이 배워갑니다. 피부뿐만이 아니라 두피 건강 관리까지 천연으로 집에서 손쉽게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오늘 도움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청춘을 깨워라 오늘 겨울철 피부 관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끝곡은 제시 맥카트니의 Beautiful Soul 띄워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올게요.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I know that you are something special, and to you I'd be